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드디어 거꾸로 진도 빼기 마지막 날입니다. 26일차 저희 1장의 챕터 1, 행정의 기초 뒤에 부분을 할 건데요. 정치와 행정 사이의 관계부터 사회적 자본까지 볼 거니까 행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같이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잘 집중해서 일요일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9번 선지입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가치를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주로 입법부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법부 중심의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고, 행정은 정치가 국가의 의지를 표현했다면 그 국가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 작업입니다. 행정부가 주로 담당하고요. 가치 중립적인 집행, 사실을 집행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묶지 말고 따로 분리시키자. 이게 역관주의의 폐단 이후에 등장했었던 정치행정 이원론. 그래야지만 행정의 독자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을 분리합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집행 기능을 강조했던 게 정치행정 이원론이고요. 그에 비해서 정치행정 1원론은 29년 경제대공황 이후에 발생했었던 행정의 가치 판단적 기능의 강화.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가 일원했다는 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와 행정이 같다, 행정부가 의회랑 한 팀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행정이 가치 판단적인 입법부가 과거에 했던 정책 결정 기능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능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을 정치적 성격이 없는 순수한 관리작용으로 이렇게 파악했던 게 근대 입법국가의 거의 마지막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관주의 하에서는 관료들의 전문성 저하, 공직 부패 이런 것들의 폐해가 발생했고 이 폐해들과 함께 가피드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서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이 제정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기 위한 진보주의적 개혁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요. 자, 1929년 정기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정국가의 이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요때 정치행정 2원론, 요때 정치행정 1원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정치행정 1원과 2원의 관계는 행정학 이론들이 쭉 변천되는 과정들과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민사회와 제3섹터. 네, 시민사회는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집단의 집합체입니다. 민간 영역인데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제3섹터가 바로 그런 의미죠. 약간 애매한 애들. 공공부문인데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민간 부문인데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민간 부문이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영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런 영역들이 제3섹터의 영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로 신뢰, 구성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제적 자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현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분명한 국가 자본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사회적 자본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정치와 행정과 정치 경영 사이의 관계.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하게 됐었던 중요한 배경입니다.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이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점을 강조하게 되죠. 행정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과는 그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을 강조하는 것. 이게 경영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율은 1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정치행정의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정치행정 일원이라면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가치 판단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 이런 것들만 수행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의 집행 영역에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정책을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치를 판단해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론,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력인 요소를 표현한다. 요거는 이론론 내용이죠. 행정의 파급 효과는 정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이론론적인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현재 1번 됩니다. 자, 7번 갈게요. 사회적 자본입니다. 신뢰를 통한 구성원들의 거래 비용 감소 역할을 해주죠.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도 공유할 수 있고 네트워크적인 구성원들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호혜주의, 무조건적인 봉사, 이타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게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함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득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X. 추상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뢰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단기간에는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 운동에 의해서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쉽지 않고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국가 등의 상이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굿모닝 행정학 11월, 12월 거꾸로 진도 빼기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원래 예정했던 건 지난주까지였는데 이번 주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모의고사 수업 이미 개강을 했는데요. 모의고사 수업과 약간 겹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번 주에 끝냈잖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굿모닝 행정학 1월부터 3월까지 국가직 대비 과정으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중요 주제들을 좀 골라가지고요. 그걸 좀 정리하고 암기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특강 컨텐츠로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최대한 잘 반영을 해서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6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다시 내일 아침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